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잃었고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KB금융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그리고 실제 고액자산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66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들의 현황과 실제 투자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부자는 금융자산이 최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하는데요. 32만 3천 명의 한국 부자가 전 국민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0.6%고 1%가 채 안 됩니다. 2018년 부자수 증가율은 17년도 대비해서 4.4%로 과거 7%, 6%, 14%에 대비해서 많이 감소한 숫자를 보였는데요. 이는 2018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한 국내 주식시장의 약세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추이 부분도 동일하게 17년까지는 잘 상승을 하다가 18년도에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동일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한국 부자는 서울 14만 5천 명, 경기도 7만 명, 그리고 인천 1만 명으로 수도권에 한 70%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부산, 대구 순으로 이제 부자가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부집중도로는 서울의 강남, 서초, 종로, 성북, 용산, 영등포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부집중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초고자산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과거부터 꾸준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씩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상반기부터 하락된 국내 주식시장의 약세 때문에 18년도부터 그 금융자산의 자산 비중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총 자산별 부동산 자산의 비중 분포는요. 자산이 30억, 30에서 50억, 그리고 50억으로 세 가지 분류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산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 비중이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총 자산 30억 원 미만 부분은 3분의 1 초과 2분의 1 이하 이쪽에 많이 모여 있고요. 총 자산 30억에서 50억 원 미만은 2분의 1 초과 3분의 2 이하에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중에서 고액 자산가인 총 자산 50억 원 이상은 3분의 1을 초과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로써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값만 보더라도 고액 자산가일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좀 크다는 것을 쉽게 또 알 수가 있고요. 총자산 규모별 자산 비중 차이를 보면요. 고액 자산가일수록 빌딩, 상가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억 미만의 부자들은 거주주택의 비중이 좀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좀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금액입니다. 부자들에게 자산이 어느 정도 돼야 부자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물어본 건데요. 재미있는 게 50억은 돼야 부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100억, 그 다음으로는 30억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500억도 있더라고요. 500억의 비중도 2.6% 나왔고요. 200억의 비중도 3.4%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총자산 규모별 부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인데요. 재미있는 게 꾸준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부자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당연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아까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자산 50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4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에게서 이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직은. 이런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50억 원을 직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난 아직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비중이 좀 높았던 걸로 나온 것 같아요. 다음 부분 보시면 금융투자 성향 비교인데요. 재밌는 게 오히려 자산이 많을수록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안정형하고 안정추구형이 진한회색하고 연한회색인데요. 일반인은 비중이 거의 80% 정도가 안정형하고 안정추구형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부자들은 45% 정도가 안정형과 안정추구형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부자의 자산 규모별 금융투자 성향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부자를 또 30억 원 미만과 30억 원 이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여기서도 30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는 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3년 내에 자산 손실 경험 유무 및 손실 자산의 유형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손실을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손실 본 자산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총자산 50억 원 미만의 부자들은 최근 3년간 손실 본 경험이 있는 비중이 37%, 총자산 5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은 손실 본 경험이 더 높았습니다. 45%로 37%에 비해서 8% 정도 더 높은 걸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손실 본 자산은 역시나 변동폭이 굉장히 큰 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펀드, 그 다음으로는 채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빌딩 상가도 좀 있긴 한데요. 다소 좀 미미한 부분이죠. 다음은 손실 경험자의 가장 큰 투자 상품 손실률 분포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펀드, 회색이 주식인데요. 펀드는 다소 50% 사이에 몰려 있어요. 손실 경험자의 가장 큰 투자 상품 손실률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0%이고요. 펀드는 주로 이제 마이너스 50% 사이에 많이 몰려 있고요. 주식은 마이너스 70%까지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펀드는 마이너스 90에서 100%에도 좀 있네요. 이런 부분 좀 흥미로웠고요. 투자자산 유형별 투자 기간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 대부분 다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산이 크면 클수록 더 길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평균이 3년 4개월을 투자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일반 개미들은 주식의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1년에도 굉장히 여러 번의 매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주로 이제 트레이더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좀 여러 번 하시는 걸로 아는데, 부자들은 평균 3년 4개월 주식을 보유했고요. 펀드는 3년 5개월, 채권은 2년 10개월, 파생 상품은 1년 9개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부분은요, 빌딩 상가는 6년 3개월, 거주 외 주택, 그러니까 투자형 주택이죠. 투자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6년, 토지이면은 가장 긴 6년 9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총자산 규모별 투자기간 비교인데요. 이건 이제 부자들 중에서도 자산 50억 원 미만과 자산 50억 원 이상을 분리해서 들여다본 거예요. 보시면은 연한 회색이 5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인데요. 이런 고액 자산가들은 주식을 더 길게 투자했습니다. 주식을 4년 3개월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길게 투자했죠. 펀드는 3년 9개월, 채권은 3년 4개월, 파생은 2년, 빌딩은 7년 8개월, 거주의 주택은 6년 5개월, 토지 임야는 6년 8개월로 이건 토지 임야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액 자산가일수록 그 심리적인 요인,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느긋하게 보다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길게 투자를 해요. 주식도 4년 3개월이면은 굉장히 장기 투자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유명한 투자처로 그 1순위 그리고 1, 2, 3순위 합쳐놓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구분해서 나와 있는 차트고요. 가장 선호하는 건 이제 빌딩 상가,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건 거주의 주택, 그 다음은 거주주택,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주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 2, 3순위로는 뭐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쳐놓은 거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뭐 빌딩 상가, 거주의 주택, 거주주택, 그리고 주식 순으로 나왔고요. 총 자산 규모별 장기 유망 투자처로도 빌딩 상가를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망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거주의 주택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3순위가 주식이었습니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망 투자처로 3순위를 주식으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자산 형성의 원천 과정인데요. 부자들에게, 고액 자산가들에게 자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물어봤을 때 그 답변으로 1순위 그리고 1, 2순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부자들은 사업소득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47%로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가 부동산 투자, 그 다음 3순위가 상속증여였습니다.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식 부분인데, 금융투자 부분으로 이제 나와 있겠죠. 금융투자 부분은 1순위로는 4.3%로 비중은 적었는데요. 1, 2순위 합쳐놓은 걸로는 24.3%로 굉장히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주업은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그 외에 부업 비중으로 이제 금융투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산 형성 원천의 변화인데요. 과거 2014년도 비해서 2019년도에 사업소득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은 더 감소했고 상속 증여로 부자 되신 분들은 더 많이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 종잣돈 규모 추인데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종잣돈의 기준, 2014년도 과거에는 부자들은 5억 2천만 원이 종잣돈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6억 7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 50억 미만 그리고 5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 비중으로는 종잣돈 규모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부자들은 5억 2천만 원이라고 답을 했고요. 5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은 8억 8천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자산 5억 원을 넘긴 시점은 언제인지를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40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자산 5억 원을 넘긴 시점으로는 극히 일부는 20대에 넘긴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30대에 17%, 그리고 40대에 60%, 50대에 21.5%, 그리고 60대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금융자산 5억을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으로는 5년 미만, 굉장히 단기간이죠. 이건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5억 원 만드는데 10년 미만이 걸렸다고 대답한 부자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기간이 33.8%로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12년, 중간값으로는 10년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은퇴 연령, 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퇴 연령은 몇 살인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한데요. 부자들은 최근에 들어서 67.7세가 은퇴 연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반인들도 67.5세로 최근 들어서 부자와 일반인의 은퇴 연령 기준이 격차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부자들의 은퇴 이후에 예상하는 주요 지출 항목으로 나온 차트인데요. 여행비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녀, 손자 용돈, 친목 활동비,
그리고 헬스케어, 그 다음 취미활동비 순으로 나왔고요. 금융자산 규모별 주요 지출 항목으로 30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를 또 분리를 해놨는데요. 30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은 친목 동호활동비를 가장 지출이 크다고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행비, 자녀, 손자, 용돈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부자들의 유형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자산들인데요. 금융투자형 부자들은 주식이 가장 유망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형 부자들하고 상속증여형 부자들은 향후에 상가 빌딩이 가장 유망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투자형은 당연히 부동산 비중이 높겠고요. 상속증여형 또한 부동산을 선호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분석하고 엄선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한 이후에는 어떠한 가격 변화에도 굳건히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KB금융에서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투자를 하셔서 국내 0.6%의 고액 자산가 중 한 명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 PD였습니다.